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계셨나요? 음, 이제 그 상담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비밀 보장의 원리까지 이제 개별화, 의도적 감정 표현, 수용, 무비판적 태도, 자기 결정, 비밀 보장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조금씩 나시나요? 기억이 조금씩 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 이제 상담의 운영 기관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영 기관. 그 운영 기관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혹시 학교 생활 상담센터, 대학 그 생활 상담센터를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학교 상담센터는 학교 안에 요즘에는 이제 그 학교 교사들이 많이 배치돼서 있죠. 예, 전문 상담 교사들이 많이 배치돼서 요즘에는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전문 상담 교사들이 많이 배치돼서 예전에는 이제 상담사들이 학교 안에 있었는데 그때는 교사 툴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상담사들을 배치했고 지금은 전문 상담 교사들을 굉장히 많이 뽑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상담 전공하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실만 해요. 이렇게 대학원에서 교사 자격증을 받아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진로를 선택할 때, 4학년 마지막에 진로를 선택할 때, 한번, 보실만도 하겠다. 라는 생각이. 근데 이제 우리 반은 보니까 상담을 전공하시는 분이 한 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 상담센터, 학교실 안에 위클래스라고 이제 상담센터가 있죠. 그리고 뭐 우리 대학교 안에도 학교 생활 상담센터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뭐 아동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죠. 청소년 상담센터는. 그리고 뭐 사설 민간 상담센터들이 있고 복지기관 뭐 상담센터, 직업 취업 상담센터 뭐 여러 군데 종교기관 상담센터는 제가 아는 이제 교회 안에서라든지 요즘은 교회 안에 웬만한 대형 교회 안에는 상담실이 다 있죠. 그래서 자기 교인들만 이렇게 우리 그 타교인 빼 교회 내 교인들만 이제 그 상담을 해주거나 아니면 외부인들도 같이 해주거나 아니면 비용을 받고 하거나 비용을 받지 않고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믹스돼서 하는 그런 종교기관에는 요즘에 상담센터들이 이러한 그 많은 상담센터들이 그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담의 유형에 보면 유형은 단기 상담이 있고 이제 장기 상담이 있는데 여러분 단기 상담은 상담의 목표를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단기 상담이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단기 상담을 좋아해요. 예, 저는 이렇게 장기 상담, 이렇게 내담자를 한 10번 이상 이렇게 만나면 그때부터는, 제가 뭔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성격 안에서 좀 있는 것 같아요. 단기 상담을 하는 사람과 이제 장기 상담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성격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단기 상담으로 인해서 뭔가 효과를 확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는 조금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교재 내에도 나와 있지만 프로이드나 이제 정신역동 상담이나 이제 대상관계 상담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의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이제 무의식 세계부터 좀 끌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반년 이상은 기본이고 6개월은 기본이고 6개월은 기본, 뭐 1년,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는 그런 상담들이 있죠. 장기 상담은, 단기 상담은, 여기서 우리 교재에서 보는 뭐 해결 중심 상담이라든지, 뭐 실존주의라든지, 이런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담들. 그래서 15회기 미만, 그러니까 지지적 상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시가 아니라 지지해주고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충분히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상담자의 역할인 거거든요. 상담자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할 때부터 이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담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 내담자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문제를 내담자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본인이 계획을 세우고 본인이 그것을 해가도록 돕는 것이 이제 조력해주는 것이 이제 상담자의 역할이죠. 부부 상담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개인 상담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상담자의 역할이다라는 거. 상담은 이제 장기 상담과 단기 상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 내담자의 발달 단계는 뭐 아동 상담부터 해서 저는 아동은 잘 안 하는데 이제 아동은 이제 젊은 선생님들이 하시죠. 저희 센터에서도 이제 젊은 선생님이 이제 아동 상담은 주로 하시는데 이제 아동 상담들 그런데 아동들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아동들을 데리고 이제 상담실을 찾아옵니다. 우리 아이가 뭐가 늦어요. 내지는 우리 아이가 그 사회성이 너무 없어요.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여러분, 이러한 아이들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를 제가 쭉 지금까지 상담을 해오면서 내담자를 아이들을 받고 부모를 받고 하면서 쭉 느낀 것이 이것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다? 부모의 문제구나. 부모가 바뀌면 아이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가 바뀐다고 해서 부모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아동 상담을 할 때는 부모 상담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합니다. 청소년 상담도 마찬가지고요. 성인 상담은 성인 상담, 성인들이 와서 이제 우리 대학생들 여러분들이나 이제 성인들이 하는 상담, 노인 상담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동이나 청소년 상담은 그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상담으로까지 같이 연계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상담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담에는 개인 상담이 있고 집단 상담이 있죠. 개인 상담은 이제 1대1로 하는 그런 상담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심각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제 내담자와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하는 그런 상담이고요. 집단 상담은 이제 8명에서 12명 정도. 그러니까 너무 인원이 많아도 안 좋고요. 한 8명에서 한 12명 정도의 사람이 이렇게 그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다른 내담자, 나 아닌 다른 내담자를 보면서 자기 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 집단 상담의 특징이다. 상호 개방, 서로를 개방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수용하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이제 집단 상담이다. 집단 상담과 개인 상담이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상담의 유형에는 이제 정신건강, 진로 상담이라는 것도 있죠. 요즘에 진로 상담은, 저는 이제 스트롱이나 이제 여러분 진로가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하시다. 내 진로에 대해서 뭐 한번 검사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워크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워크넷이나 커리어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 홀랜드 검사를 공짜로 해주거든요. 홀랜드 검사, 직업 의미 검사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무료로 해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진로나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학생이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적성은 어떤 것들이 맞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궁금하면 워크넷이나 커리어넷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진로 검사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학습에 대한 상담도 있죠. 여러분께 학습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제가 이제 학습 이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MLST라는 것을 이제 학습 능력 검사예요. 학습 능력 검사인가? 그걸 뭐라고 하지? MLST라고 이제 학습 능력 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 검사를 이제 쭉 하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개발한 교수님한테 그걸 배우면서 그것이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부터 쭉 배우면서 학습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도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심리적인 문제라는 거.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뭔가 불편하거나 뭔가 그 심리적인 억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학습의 능률이 절대 오를 수 없다라는 거. 심리적인 문제가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예, 학습 상담에서 중요한 역할. 그것도 이것도 청소년 상담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들도 청소년 비행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무엇이 필요하다? 부모와 동반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상담, 물질 남용 중독 상담, 가족 문제 상담, 위기 상담, 목회 상담 뭐 이렇게 상담들을 나눌 수가 있다. 그 중독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쭉 걸리게 되는 계기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중독, 도박 중독 우리가 중독 재활 상담 도박 중독이나 어떠한 도박 중독의 예를 들어보면 왜 중독으로 가게 되냐면 우리의 뇌를 지배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이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죠. 이 도파민은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를 자극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자체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뭔가 즐거운 유희를 즐겨서 뭔가 그 즐거움을 확 느꼈을 때 아니면 우리가 도박을 했을 때 도박 중독을 예를 들자면 도박을 막 했을 때 내가 갑자기 막 많은 돈을 따게 됐어요. 많은 돈을 따게 되면 그것이 확 도파민이 확 뿜어져 나와서 내 기분을 아주 환상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뇌는 그렇게 환상적이었던 기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계속 하고 싶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다른 중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중독에 빠져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받는 사람들 외에 이게 우리가 성장하는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에게 얘기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것들이 왜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고 우리가 왜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예방을 많이 시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상담 운영 기관과 운영 유형들에 대해 살펴보면 전화 상담. 저도 제일 처음에 전화 상담으로 시작을 했어요. 상담을. 전화 상담으로 시작을 해서 전화 상담으로 시작을 해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할 때 전화 상담을 주지 대면 상담을 처음부터 주지는 않죠. 전화 상담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대면 상담을 하기 시작하는데 대면 상담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케이스마다 전문가 선생님께 슈퍼비전을 받죠. 내가 한 상담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회기별로 추가록도 다 작성하고 해서 이제 슈퍼비전을 받는 거죠. 슈퍼비전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상담자의 길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서신 상담, 요즘에 서신 상담은 거의 하지 않죠. 그리고 사이버 상담 많이 하고요. 놀이치료 있고 미술치료, 음악치료, 독서치료, 원예치료. 원예치료라는 것도 참 많이 치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이코드라마 있고요. 이야기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담의 유형들이 있다라는 거. 하나하나 이제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어떤 것들인가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교재를 한번 쭉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과정이라는 게 있죠. 상담의 초기, 중기, 종결 단계가 있는데 상담의 초기 단계에는 제일 중요한 게 신뢰 형성, 우리가 흔히 라포 형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내담자가 호소 문제가 뭔가 왜 상담실을 찾았을까 주호소 문제를 파악하고 이제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에 대한 안내가 중요해요. 그런 안내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 상담은 상담 시간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또 상담을 취소할 때는 하루 전에는 꼭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회기에 들어간다. 그리고 상담은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 라지는 상담 우리가 요즘에 자살 방지 서약 이런 것도 봤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 동의서 이런 것도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의 안내를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쭉 해서 상담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어야 하고요. 초기 단계에. 그리고 구체적인 상담 목표를 잡을 필요성이 있는 거죠. 구체적인 상담 목표라는 것은 내담자가 정한 목표. 내담자는 이러이러한 호소 문제를 가지고 왔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상담자가 들어보니 이 사람은 어떠한 것들을 상담자와 내담자가 상담자가 생각하는 목표가 또 다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서로 그 목표를 협의해 가는 과정. 협의해서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도 초기 단계에 필요한 과제다라는 거. 그리고 중기 단계에는 이제 문제 해결 단계다. 그래서 상담을 계획을 세우고 상담 과정을 평가하고 효율성을 검증하는 그런 단계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가지고 온 문제에 대해서 중기 단계에서 이제 계속 논의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상담의 목표를 이제 상담자가 세워보는 거죠. 회기별 목표. 회기별로 목표를 세우고 그 회기별로 목표 안에서 상담의 과정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 기록을 해야겠죠. 상담자가. 그리고 상담 과정에 대해서 어땠는지 상담자 스스로 자신의 상담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평가할 필요성도 있고요.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좀 상담자가 그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가 이제 종결 단계이죠. 종결 단계에는 이제 내담자에게 우리의 상담은 이렇게 진행돼 왔는데 이제 우리가 상담을 거의 마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나 다음 주쯤에 우리의 이제 상담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내담자가 좋아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물을 좀 갖다 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뭐 같이 협의 종결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담자가 선생님 저는 좀 더 오래 하고 싶은데요 하면 이 사람의 또 다른 불안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담자에게 내담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나 빠른 시기에 통찰을 얻고 부부 상담의 예에서 제가 한 사례가 너무나 빨리 이것들을 이해하고 이 사람들이 이런 자기 부부 관계에서 원활하게 이해도도 높아졌고 짧은 동안에 그래서 이제 상담을 이제 다음 주에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그 다음날 또 일이 빵 터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은 마무리하려고 하고자 할 때 뭔가 일이 빵 터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을 때. 불안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게 하거든요. 빨리 이렇게 내담자를 불안해하게, 내담자가 그 상담에 대해서 종결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문제점을 또 막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상담을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랬을 때는 다시 그 상담이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 종결의 시기는 잘 봐서 내담자와 상담자의 그런 분위기를 잘 파악해서 이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어떠한 것을 느꼈는지 당신의 변화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삶의 변화에 대해라든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담자와 이제 쭉 상담을 통해서 얻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종결 단계에서. 그리고 내담자에게 상담자는 항상 당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당신의 삶에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당신은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을 이제 종결 단계에서 한다라는 거 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에서는 초기 단계, 중기 단계, 종결 단계
요 단계별로 어떠한 세션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상담의 그 과정, 그 대화 기술들을 쭉 나타내고 있죠. 예, 우리가, 근데 이게 내용들이 굉장히 우리 책에, 예, 잘 나타나 있어요.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너무나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하다가는 한 3주차까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내담자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로만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몸짓, 눈빛, 얼굴 표정, 행동 이런 것들로 다 내담자에게 몸 기울이기까지 해서 모두 내담자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 그래서 내담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줘야 된다는 거고요. 경청은 뭐죠? 말하는 것보다 상담자가 피드백을 주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앞에서 강조했어요. 그리고 내담자의 말에 반영해 주는 거, 장단 맞춰 주는 거.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랬다라는 거군요. 라고 장단 맞춰 주는 거. 그래야 내담자가 자신의 얘기를 더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명료화 시킨다라는 거. 얘기가 너무 내담자의 얘기가 너무나 이제 길어지고 뭔가가 명확하지 않고, 내담자가 어떠한 뜻을 이제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명확하지 않을 때 상담자는 그 내용들을, 내담자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내담자에게 명료화해서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 내담자가 말하는 혼란스러운 얘기들, 의미 모호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명료화해서 얘기해 줘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상담자는. 그리고 재진술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담자가 메시지가 표현된 핵심 내용, 내가 인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핵심 내용들을 내담자에게,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을 되돌려주는 거. 재진술을 그대로 하는 거죠. 내담자가 표현한 말을 상담자의 언어로 바꿔서 그것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라고 이제 재진술을 해주는 거죠. 되돌려주기, 반응인 거죠. 되돌려주기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재진술을 내담자가 자신의 말이 제대로 이해되고 있는지,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반영해주는 것은 내담자의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감정, 정서를 이제 되돌려주는 그런 것을 이제 반영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담자의 감정이나 정서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제외하면은 이제 재진술과 유사한 대화 기술이다라고, 감정을 이제 반영해 주는 거죠. 리플렉스 해주는 거죠. 예. 그리고 요약하는 거, 상담에 대한 그런 내용들, 내담자가 표현했던 주요 주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쭉 요약해서 정리해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얘기해 주는 거 필요하고요. 구체화한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구체화는 메시지 중에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거, 이런 것들, 애매모호하고 혼란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담자의 고유 지각을 반영돼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세밀하게 이제 확인해주는 것이 이제 구체화이고요. 직면이라는 것은 상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상담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이제 직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사고나 감정, 이런 여러 가지 이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불일치하거나 모순된 것들에 대해서 내담자가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첫 단계에서는 그걸 그대로 이제 수용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라포 형성이 되고 상담이 진행되면서 직면에 대해서 직면을 해줘야지, 첫 단계부터는 직면을 해주면 안 되는 거죠. 모호하거나 불일치되거나 그러한 것들, 모순되는 행동, 모순되는 언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바로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직면해 준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담의 장면에서는 절대 직면을 함부로 해주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 때를 봐서 직면을 해주시는 거죠. 그건 상담이 아니죠. 그거를 바로바로 그렇게 해준다는 건 상담이 아닌 거죠. 그건 가르치는 영역이 되는 거겠죠.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그 폭력, 가정 폭력 이런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 정보를 제공해주고 어떠한 그 영역에서 내담자에게 필요한 그 자료나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줄 수도 있죠. 그리고 내담자에게 내담자만 개방할 것이 아니라 상담자도 어느 정도 이제 자기 개방, 노출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 상담자는 하나도 이제 자기의 그런 것들을 얘기 안 하고 이제 듣고만 있으면 이게 내담자도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이제 경험했던 것 어느 정도 이것을 뭐 다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제 어떠한 상담자가 경험했던 것이나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 개방을 할 필요도 있다. 상담자가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 그 질문이라는 영역에서는 질문을 참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담자를 잘 이해해야겠죠. 그리고 혹은 내담자의 말을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다거나 그랬을 때도 바로바로 이것이 이러시다는 것인가요? 라고 내가 확실하게 내담자의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폐쇄형 질문과 개방적 질문으로 나눌 수 있어요. 질문에는 폐쇄형 질문은 예, 아니요, 단답식의 답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질문이고요. 개방형 질문은 당신은 지금 오시면서 어떠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제가 지금 오는데요. 버스를 갈아타고 뭘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당신은 오는데 힘들지 않으셨나요? 예, 아니요, 힘들었어요. 예, 힘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 폐쇄적인 질문이 되는 거죠. 개방형 질문은 내담자의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질문들을 하는 것이고요. 폐쇄형 질문은 단답형의 어떠한 것들을 좀 단답형으로 이제 끌어내기 때문에 그 대화를 이어가기 좀 힘든 질문이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상담자들이 연구를 좀 해봐야 된다. 라는 거. 그리고 해석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명확하게 의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형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그 해석을 해줄 수도 있고 내담자가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여기 옆에 있는 경청이나 뭐 장단 맞추기, 뭐 이런 명료와 재진술, 반영, 뭐 이런 것들은 초기화에도 할 수 있지만, 이쪽에 그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조금 우리가 상담이 형성이 많이 되고, 내담자와 관계도 형성되고, 상담이 중반기 이후로 진행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담자를 잘 파악하지 못했거나 정확하게 있는 정보가 아니라면 그것을 해석해서 이야기를 해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명확하고 정확한 것들만 내담자에게 그 정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침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자는 침묵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기도 해요. 그래서 침묵의 시간이 좀 어색하고 불편하고 하죠. 하지만 상담의 시간에서는 침묵도 필요하다라는 거. 침묵을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나 두려움의 형태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가 나를 어떻게 볼까? 뭐 말도 못하고 저래. 이러한 그 불안감, 부담감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침묵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침묵은 언제라도 이제 발생할 수 있고,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 침묵에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내담자의 생각이 바닥났거나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헤매는 경우에 뭐 이러한 의도 뭐 이렇게 그렇게 그 해석될 수도 있는데, 심각한 말을 하는 것은 뭐 언제나 어렵겠지요. 라는 말로 이제 침묵의 난관을 그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참 상담이 어렵고 힘들어요. 참 오시기 매주 이렇게 오시느라 힘드시죠? 라는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침묵에서 이제 분위기를 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리고 그 내담자가 이제 그 상담자가 이제 개인에 대한 이게 적대가 내담자가 상담자를 이제 조금 이제 그 저항하는 불안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항하는 불안. 그런 불안들에 대해서 상담자는 충분히 그것들을 흡수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 내담자가 그 당황해하지 말고, 내가 어떠한 것들을 질문했는데도 상담자가 얘기하지 않을 때 당황해하지 말고, 지금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으시군요. 이게 저항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도 이제 상담자가 쭉 한번 내담자에게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까지. 시간이 너무 훌쩍 많이 가버려서 여기까지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이제 상담자의 자질까지 한번 쭉 상담자의 자질 보고 그 다음 프로이드 그 개괄까지 보면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프로이드 저 상담자의 자질과 프로이드 한번 그 뒤에 그 정신분석 이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는 동안에 여기 굉장히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10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